일단은 20장에 배웠던 그 집합의 내용을 토대로 집합들 간의 연산에 대해서 이제 21장에서 배워볼 텐데요. 일단 앞에 내용들이 뭐 쭉 나와 있어요. 100쪽에 한번 읽어보시고 102쪽으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15가지 정도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15가지 내용을 읽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 후에는 몇 가지 정리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와 같다.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 이제 뭐가 성립한다 그러죠? 무슨 법칙? 그렇습니다.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 얘는 뭐예요? 교집합 또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요건 어때요? 번외로 A 차집합 B는 B 차집합 A. 교환 법칙 성립합니까? 아니죠. 차집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차집합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 합집합 B에, 그쵸? 합집합 C를 해주면 A 합집합 B 합집합 C와 같다. 이제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묶고 나서 C를 계산한 거랑 뒤에 걸 먼저 계산하고 나서 합집합 A를 한 거랑 같다라는 의미죠. 그쵸?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그쵸? 결합법칙. 위에는 뭐였어요? 교환법칙이었죠. 교환법칙. 집합의 교환법칙.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걸 두 개를 먼저 교집합 해준 후에 뒤에 걸 해주는 거랑 그리고 뒤에 걸 교집합 해준 후에 앞에 걸 교집합한 거는 어떻게 된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다 모두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쵸? 자, 비교집합 C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앞에다가 합집합 C를 했다. 그럼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이 A 합집합 B가 A 합집합 부분이 B와 C에 이렇게 분배가 돼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야? A 합집합 같이 가고요. B를 붙여줘요. 그리고 A 합집합 같이 가고 C를 붙여줘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뭘 넣어줘요? 바로 요 교집합을 쓱 넣어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 그래요. 분배 법칙.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하기랑,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B 더하기 C가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A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AB 더하기 AC로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마치 A 곱하기 B를 B와 C에 분배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는 교집합, 하나는 합집합.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서가 바뀌어도, 그쵸?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뒤에 녀석이 이제 합집합으로 되어 있고 앞에 녀석이 이제 교집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A 교집합 B를 B와 C에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 교집합 B가 되고요. A 교집합 C가 되고 그 사이에 합집합이 들어간다 이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런다?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분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1, 2, 3번은 이제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에 있어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당연한 내용을 적어 놓고 있어. A 합집합 A는 뭐야? 당연히 A죠. 그쵸? 자기 자신을 합집합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A 교집합 A는 뭐가 되는 거야? 역시 A가 되는 거겠죠. 그쵸? 당연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일단은 A 교집합 B에 합집합 A가 돼 있죠. 그럼 당연히 뭘 해야겠어요?
그쵸? 분배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이 꼭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집합끼리의 연산을 할 때 연산 자체에만 비중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면만 강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있는 녀석이 뭐예요? 그쵸? A예요, A. 뒤에 있는 녀석이 뭐예요? A 교집합 B죠. 그럼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더 원소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A 교집합 B가 원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A가 더 원소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A 교집합 B는 A에 포함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A와 A 교집합 B를 합집합하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그쵸? 포함 관계가 더 큰 A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녀석도 한번 볼까요? 자, A 합집합 B가 있고요. 교집합 A를 했어요. 자, 이 녀석도 분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면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의미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A와 A 합집합 B 어떻게 돼요? 포함 관계가. 그쵸? 요렇게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따라서 뭐다? A 교집합 그리고 A 합집합 B의 결과값은 뭐가 나와야 된다? A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 두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형성될 때는 보자마자 분배 법칙을 쓰기보다는 그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의미를 따져서 계산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 합집합, 공집합 돼 있어요. 얘는 뭐다? 그쵸? A가 되는 거죠. 왜? 공집합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집합이기 때문에 A라는 집합과 합집합을 하게 되면 A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U. 여기서 U는 이제 전체 집합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A 교집합 U를 해주면 뭐가 나온다? 그쵸? A 집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한번 볼까요? A 합집합, 전체 집합 U죠. 얘는 뭘까요? 당연히 그쵸? 포함되는 U가 될 것이고요. A 교집합, 공집합은 뭐가 된다? 당연히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A 합집합, A의 여집합. 자, 얘는 어떠한 관계야? 그쵸? A라는 거는 이제 A라는 집합을 말하는 것이고 A 여집합은 뭐예요? A를 제외한 나머지죠. 그럼 A와 A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집합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A 교집합, A 여집합 해주면 뭐가 된다? 그쵸? 공집합이 된다 이 얘기죠. 맞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A라는 거는 A 집합이고요. A 여집합은 뭐예요? A를 제외한 나머지인데 두 개 사이에서 교집합의 원소가 존재하나요? 그렇죠. 전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다음에 9번째. 자, A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자, A 여집합이라면 뭔 건 뭐예요? A를 제외한 나머지. 근데 그걸 또 여집합하면 뭐야? 다시 A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쵸?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죠. 네. 다음에 자, 10번 같은 경우는 그쵸? 공집합의 여집합이 보다 전체 집합이다. 그리고 뭐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그쵸?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쵸? 집합을 뒤집으면 제외시키면 그 외에는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고요. 전체 집합을 여집합하면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아주 중요한 정리예요. 앞에 그쵸 20장을 할 때도 요 언급을 한번 했던 부분이죠. 선생님이 뭐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A 차집합 B를 봤을 때 요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봤을 때도 요렇게. 물론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B의 여집합, 교집합 A. 그쵸? 같은 의미입니다. 왜?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요. 됐어요? 오케이.
다음에 12번도 한번 볼까요? 12번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정리인데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예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름도 있어요. 드 모르간의 정리. 그렇죠?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수학자 이름. 드 모르간. 일단은 12번 드모르간에 관련된 정리는 그 증명은 이제 뒤에 기본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 문제 가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정리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여집합이 이런 식으로 분배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A 분배되니까 A 여집합이 이렇게 나오고 B 여집합이 나왔는데 합집합이 뭘로 바뀐다? 그쵸, 반대. 그죠? 합집합의 반대 개념은 교집합으로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면 외우기가 조금 수월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C를 분배를 해주는데, 그쵸? 교집합이 뭘로 바뀌었다? 합집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드모르간의 정리고요. 중요한 건 또 역시 뭐다? 자, 여러분들이 좌변에서 우변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우변에서 마찬가지 좌변으로 갈 수도 있어야 돼요. 얘도 좌변에서 우변, 우변에서 좌변. 그러니까 이러한 정리를 우리가 배울 때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거는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려운 문제는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곱셈 공식보다는 인수분해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걸 눈여겨 봐 주시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면, 자, A 합집합 B가 공집합이면 뭐가 성립한대요? A는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이다. 자, 이거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합집합했더니 공집합이다. 뭐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가진 재산이랑 B라는 사람이 가진 재산을 합쳤더니 빵원이야. 무슨 말일까요, 이게? A도 빵원이었고요. B도 빵원이었다는 거죠. 빚은 없는 걸로 할게요. 마이너스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A와 B를 합집합했더니 공집합이 나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A도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이란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 반대 개념으로 얘도 한번 보세요. A 교집합 B를 했는데 전체 집합이 나왔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A도 전체 집합이고 B도 전체 집합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A가 가진 것과 B가 가진 거를, 그쵸? 공통인 부분을 내가 가지고 와봤더니 전체라 이 얘기예요. 모든 게 다 받아요. 그쵸?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얘기죠. 그 얘기는 뭐야? A도 다 가졌고 B도 다 가졌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외우는 문제는 아니에요. 13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장이, 그쵸?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우변으로, 그쵸?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갔어.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면, 전체 집합이고요. 예.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자, 뭐가 성립한대요? A는 B의 여집합이고, 그쵸? 이고, B는 A의 여집합이다. 자, 가정이 된 걸 한번 보세요. 자, A와 B를 합집합했더니 전체 집합이 나왔고요. 또 A와 B를 교집합했더니 공집합이다. 서로 소란 얘기죠. 이 상황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볼까요? 자,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 안에 이제 A 집합이 있어요. 자, 요렇게. 그리고 B 집합이 요렇게. 정확하게 전체 집합을 나누고 있다는 뜻이죠. 교집합은 없어야 되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집합을 분할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유식한 말로. 알겠습니까? 그쵸. 자, 그럼 14번
했고요. 이제 15번으로 한번 볼까요? 자, 15번. 임의의 A에 대해서. 임의의 A에 대하여 A 합집합 X가 A이면 X는 공집합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임의의 A라고 돼 있죠. 임의에는 무슨 뜻이야? 모든 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A는. 그러니까 A는 뭐예요? 변화무쌍한 녀석이에요. 공집합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전체 집합이 될 수도 있어요. A는. 근데 재밌는 게 바로 여기 있죠. 그 변화무쌍한 집합 A가 X라는 집합하고 합집합만 하게 되면 뭐야?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공집합의 경우 공집합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공집합이면 공집합 나온다는 얘기고 A가 전체 집합이면 전체 집합이 나온다는 얘기야. 뭐만 해주면? X와 합집합을 해주기만 하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X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공집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돈과 그쵸? 이 X라는 사람이 가진 돈을 합쳤더니 내가 가진 돈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 그쵸? 다른 사람과 이 X라는 사람이 가진 돈을 합쳐도 그 다른 사람의 돈이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선생님이 100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X라는 사람이 가진 돈과 합치니까 100원이 됐고요. 그리고 선생님 친구가 200원을 갖고 있는데 이 선생님의 친구랑 X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또 합쳤더니 그대로 200원이 나왔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이 X라는 사람은 빵원을 갖고 있다는 거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으로 해석하면 뭐다? 공집합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고, 색깔이 까만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임의의, 그쵸? A에 대하여. 임의의 A에 대하여. A 교집합 X가 A이면, 자, 뭐다? X는 U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이 될 수가 있어요. 뭐가? A가. 임의에는 모든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이하게 이 X라는 집합하고 교집합을 하게 되면 A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는 역시 또 공집합이 될 수도 있고 뭐 극단적으로 전체 집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X랑 만나면 공집합이 나온다는 얘기고 교집합 뭐야? X랑 만나면 역시 또 전체 집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부분을 유심히 잘 보세요. 야, 전체 집합과 X랑 교집합인데 전체 집합 나왔다. X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전체 집합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이해를 잘 하시면 되는 거야.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임의의 A에 있는 거야. 임의의 A. A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이 다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2쪽에 나와 있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쪽. 자, 기본 문제 21-1을 좀 봐주세요. 자, 세 집합 ABC에 대해서 자, A 교집합, B 합집합 C가 그쵸?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됨을 보이래요. 뭐를 이용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분배 법칙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증명은 좌변, 우변 따로따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증명을 해볼 텐데요. 일단 좌변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3개를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A 그리고 B, C 이렇게 그려줍시다. 그러면 A 합집합
여기죠. B 합집합 C를 해주면 어느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이 색칠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근데 거기와 지금 B 합집합 C와 교집합 A가 되어 있죠. 그쵸? 교집합 A, 교집합 A. 그럼 어느 부분이에요? 그쵸? 바로 지금 쌤이 색칠하고 있는 빨간색 부분이 될 거예요. 좌변이. 자, 그럼 좌변은 선생님이 색칠을 했고요. 이제 우변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또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A, B, C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이 또 A 교집합 B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교집합 B가 뭐예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쵸? 다음에 A 교집합 C는 뭐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두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합집합했죠. 어때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같다 이 얘기죠. 따라서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한다? 좌변 따로, 우변 따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준 후에 증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 문제 21-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임을 보여라. 역시 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거예요. 자, 아까 이거 뭐였어요? 그쵸. 드모르간의 정리였습니다. 자, 역시 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 써줄게요. 좌변. 그럼 이제 A, B 집합이 두 개니까 그리고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자, 그럼 A 합집합 B를 해주면 어떤 부분이에요? 그쵸? 바로 요 부분이죠. A 합집합 B. 근데 이 전체를 어떻게 했어요? 여집합했죠.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그쵸? 바깥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쵸? 요 부분에 색칠,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에 주목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도 한번 볼까요?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이거 잘 봐야 되는데 A 여집합부터 한번 볼까요? A 여집합이 뭐죠? A를 제외한 나머지예요. 그쵸? 이 부분. 빗금 치고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B의 여집합을 한번 볼까요?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예요. 그죠? 그쵸? 그러면 지금 교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 부분과 빗금친 부분과 빨간색 빗금친 부분의 공통 부분 어디예요? 그쵸?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같죠? 지금 격자로 빗금이 쳐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역시 또 뭘 보였다? 같음을 보였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뭐 기본 문제 21-2 같은 경우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보였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 21-3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 PQ에 대해서 P 연산 Q를요. P 차집합 Q 합집합 Q 차집합 P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서만 쓰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지금 1번, 2번, 3번 문제에 주어져 있는 부분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어 보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1번은 뭐예요? A 연산 B예요. 그쵸? 그러면 A 연산 B 같은 경우는 지금 집합 C도 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전체 집합 U가 또 있어요. 됐죠? 그러면 A 연산 B라는 건 자, 위에 정의에 의하면 A 차집합 B의 합집합 B 차집합 A거든요. 그럼 또 역시 빗금을 쳐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A 차집합 B, A에서 B 있는 부분을 뺀 거죠. 그쵸? 이 부분이 될 것이고 다음에 B 차집합 A, B에서 A가 있는 부분을 뺀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집합시키면 그냥 말 그대로 이 두 빗금 친 부분이
될 거예요. 1번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은 A 연산 B의 교집합 C가 되겠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죠? 그렇죠. 1번에서 구한, 그쵸? A 연산 B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집합 C를 하란 얘기죠. 그래서 역시 또 한번 그림을 그려주면, 벤다그램을 그려주면요. 자, A가 역시 여기 있었고요. B가 있었어요. C가 있었어요. 자, 근데 어때요? 지금 색칠돼 있는 부분은, 그쵸? 요 부분이었죠. 그쵸? 요 부분과 요 부분이었어요. 1번 문제에서. 근데 C는 뭐예요? C는 요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공통으로 있는 부분. 어느 부분이? 맞습니다. 바로 요 부분. 그쵸? 요 부분과 요 부분. 진하게 칠한 부분 있죠? 요 두 부분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2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을 했어요. 자,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A 연산 B의 연산 C예요. 자, 그러면 역시 또 전체 집합을 그려주고요. A, B, C죠. 그쵸? 자, 그랬을 때 A 연산 B가 또 나왔어요. 그죠? 또 등장했네요. 그러면 또 색칠을 해줍니다. A 연산 B. A 연산 B.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A 연산 B의 차집합 C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C 차집합 A 연산 B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A 연산 B도 하나의 집합이니까요. 따라서 지금 쌤이 빗금친 파란색 부분에서 얘가 지금 A 연산 B잖아요. 이 부분에서 뭘 빼라? 차집합 C를 해줘라 이 얘기죠. 그러면 지금 C랑 겹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요 부분. 빨간색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은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된다? 좀 진한 색으로 칠할까요? 이 까만색 부분이 실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빨간색 부분은 차집합을 시켜줬으니까 빠지는 거죠. 그쵸? 빠지고 이 부분 까만색 부분만이 남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부분이 뭐예요? 요 절반이에요. 절반. 요 부분만 지금 한 거예요. 그럼 이 부분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쵸? 벤다그램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역시 또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C가 어느 부분이죠?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C 부분에서 뭘 빼줘야 돼? A 연산 B를 빼줘야 돼요. 자, A 연산 B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요 부분이었죠. 기억납니까? 요 빨간색 부분이었어요. A 연산 B가. 그럼 지금 파란색 부분에서 빨간색 부분을 차집합시키면 어떠한 부분만 남게 되나요? 자, 쌤이 지금 색칠하고 있는 부분 있죠? 까맣게 진하게 색칠하고 있는 부분. 아주 까맣게 색칠하고 있어요. 눈에 좀 잘 띄라고. 여러분들. 지금 세 겹 칠하는 중에 세 겹. 네 겹까지 되나요? 장난 아니네, 그죠? 완전 새까매졌어. 자, 그래서 요 새까만 부분과, 여기 좀 덜 새까맣죠? 덧칠을 덜 해서 그래요. 요 부분, 요 부분, 그쵸? 요 부분. 자, 왼쪽 벤다그램의 까만색 부분과 오른쪽 벤다그램의 까만색 부분을 어떻게 해주란 얘기예요? 그렇죠. 합집합을 해주란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벤다그램에서 요것도 빠져줘. 요것도 색칠을 해줘야 돼요. 왜요? C에서 그쵸? A 연산 B 빨간색 부분을 뺐으니까 요 부분은 남아 있는 거죠. 그쵸? C에서 뺐으니까. 자, 색칠 3번.
4번, 5번, 6번. 아주 까매졌어요. 됐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지금 왼쪽에 있는 까만색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까만색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합집합 시키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합집합 돼 있잖아요. 합집합. 그래서 합집합 시켜주면 자, 최종적인 형태의 그림은 어떻게 된다? 그쵸.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A, B, C가 되고 무슨 색이라고? 쌤 개인적으로 퍼플 좋아하거든요. 퍼플, 그쵸? 퍼플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죠? 예쁘네요. 참 세상 좋아졌어요, 그죠? 이렇게 색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 부분도 색칠이 들어가줘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3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기본 문제 21-4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연산 B가 그쵸? A 연산 B가 어떻게 돼 있어요? A 교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것도 요 문제에서의 약속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만 쓰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때 다음 관계가 성립함을 보이래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 연산 합집합이 뭐다? A다. 증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증명해 볼까요?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요. 여기 이제 B 대신에 U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A 교집합 U의 합집합 A 합집합 U의 여집합이 되겠죠. 제일 먼저 드모르간의 정리를 써줍니다. 자, 앞에 녀석은 그대로 두고요. 자, A 여집합의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고 U의 여집합이 되죠.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U의 여집합은 뭐라고 했어요? 그쵸? 공집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공집합과 A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쵸? 이 전체 자체도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A 교집합 합집합. 자, A 교집합 합집합이 아니고 전체 집합이죠. 그쵸? 전체 집합이랑 A 집합을 교집합 시키면 당연히 A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A와 합집합, 공집합을 시키란 얘기죠. 그럼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당연히 A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1번 문제를 증명을 한 거죠. 어때요? 재밌죠? 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일단은 형식적인 계산 스킬보다는 의미를 먼저 따져주고 나서 계산을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자, A 연산 B와 B 연산 A가 같음을 보이래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A 연산 B가 뭐예요? A 교집합 B의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럼 얘를 우리가 아까 전에 요 교집합과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B 교집합 A의 합집합 B 합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이 녀석이 바로 뭐예요? 그쵸? B 연산 A 아닙니까? 그쵸? 얘가 얘잖아요. 그래서 뭐를 이용해서?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뭐 2번 문제는 쉽게 증명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까요? 3번은 A 연산 공집합이 A 여집합을 보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역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A 연산 공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A 교집합, 공집합, 합집합, A 합집합, 공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다? 일단 이 부분부터 볼까요? A 교집합, 공집합이 뭐야? 공집합이 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합집합이 있고요. 자, A 합집합, 공집합이 뭐예요? A죠. 그래서 A의 여집합. 그럼 당연히 뭐예요? A 여집합. 그래서 어렵지 않게 증명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A 연산 A의 여집합이 공집합임을 보이래요. 자, 역시
또 A 연산 A 여집합부터 시작을 한다면 자, 이 문제 정의에 의해서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의 합집합 A의 여집합에 그쵸? 여집합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돼요? A 교집합 A 여집합. 그쵸? A와 A가 아닌 것의 교집합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A 여집합은 뭐예요? A와 A가 아닌 것을 합치면 그쵸?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U의 여집합은 뭐였어요? 공집합이었죠. 따라서 답이 보다 그쵸? 공집합이 나오고 증명을 역시 완성을 한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자, 5번도 한번 볼까요? 자, A 연산 B가 A 여집합 연산 B의 여집합과 같음을 보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A 연산 B로 출발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A 교집합 B의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드모로 간의 정리를 쓸 수 있죠. 이렇게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요 두 녀석의 위치를 바꿔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이 바로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뭘 의미한다? 조금만 더 변형을 해줘 볼까요, 그러면? 바로 안 보이죠, 지금? 요렇게. 자, 지금 쌤이 뭘 했어요? 드모르간의 정리를 거꾸로 쓴 거예요.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요? 좌변으로 가는 것보다 우변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쵸?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적용을 해준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뭘 해준 거야? 여집합을 묶어 빼준 느낌이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A 여집합의 연산 B의 여집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연산의 증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손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익숙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계산을 한 건데 원래는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이라면 천천히 한 줄 한 줄 조심스럽게 써가면서 증명을 하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예. 그럼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